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나영TV 나영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기 전에 강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통일시대를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민간단체들과 정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봐도 괜찮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이 유튜브에 왔습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남이나 북이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정말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노래가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우리는 통일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잊어도 될까요? 그러면 잊어도 좋은 흘러간 노래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꿈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사이에 한반도에는 통일의 기회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폐쇄와 세국을 고집하면서 주민을 기아로 절대 빈곤으로 몰아갔고 21세기 이 민주화 시대에 주민이 기본 인권마저 짓밟혀서 세계의 양심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세계 평화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유일무이한 저 3대 세습이라는 기형적인 독재 체제를 지속하고 있고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들은 반드시 스스로 참여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통일의 기회는 다가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통일은 새벽인데 아직도 우리는 한밤중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열정도 이미 다 식어버렸고 통일이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 많습니다. 통일이 과연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일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통일 관련 지도자들이고 전문가들이고 또한 북에서 온 우리 통일교육 강사들이 할 일인 거죠. 여러분, 통일교육은 절실히 우리 사이에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야 될 민족이 떨어져 살면서 멀어지고 몰랐던 그들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교육과 연습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빨리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통일은 우리 사회가 불편하게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이 된다. 이거 정말 탈북민들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이 남쪽은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탈북민들이 이제 정착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하고 이거 설문조사해보면 거의 다 뭐가 나오냐? 언어라고 나와요. 언어. 여러분, 같은 언어를 쓰던 우리 민족이 떨어져서 있은 지 이렇게 오래되니까 언어까지도 점점 알아듣기가 불편해져 가는데 이런 동질성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통일을 해서도 우리가 사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하면 왜 통일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빨리 확산이 돼가지고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교육을,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제가 네 가지로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통일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되살리는 교육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하고 지도자가 통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염원,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미래 사회가 위기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통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지금 남이 겪어보지 못할 속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한테는 정말 이 고령화 사회까지 짐을 지고 나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세금으로 우리는 이 고령화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복지 예산들 다 준비하려고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복지 창고에 쌓아놔야 됩니다. 거기에다 고령화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애기 안 낳잖아요. 지금 전 세계 꼴찌 저출산. 그러면 우리 사회에 지금 노동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인구들이 자꾸 생산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고령화되는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돈을 법니까? 지금 젊은이들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통일이 제일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통일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 의지와 열정을 되살리는 교육은 우리 젊은 시대 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내부의 통일이 시급합니다. 통일 문제를 보는 시각도 분열이 되어 있어요. 통일 정책도 둘러싸고 갈등이 이쪽 저쪽 다 달라요. 역사관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와 후대들에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지를 하고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 편이 아니고 네 편이 아니니까 생각이 다르면 다 그냥 끝. 우리 사이의 내부가 통일이 되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교육, 북한하고 통일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국민 단합을 시키는 통일교육도 정말 빨리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남과 북을 아우르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동북아 전체를 아울러 나갈 통일 비전과 동북아 미래 비전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하나 일깨워 앉아도 우리 젊은 세대는 한 번만 말해주면 다 할 거예요. 통일이 되면 우리는 동북아를 위해서 어떤 비전으로 갈 수 있는지, 애들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가르쳐주면 잠깐 다 알아요. 아, 맞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저는 통일교육에서 뭘 해야 되냐? 올바른 통일관을 알려줘야 됩니다. 통일의 가장 첫 번째 가치는 북한 동포의 인간 해방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 민주주의 국가 국민답게 인권, 복지, 정말 이게 사회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 다른 점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이라면 인권이 없는 저 북한 동포를 어떻게 하면 해방을 시켜줄까 하는 마음이 첫 번째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의 가장 큰 가치는 북한 동포들의 인간 해방이다. 이런 통일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종당에는 우리 한반도가 근대적인 국가를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단일민족이었잖아요. 여기서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일민족 공동체라는 이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아버리니까 지금 어떤 지금 세상이 된 거예요. 탈북민들이 들어왔는데 말이 안 통한단 말이. 에? 우리의 다름을 우리의 틀림이 아닌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단일민족 공동체로서의 유지할 건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통일간 교육을 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 사상에 대해서 정확한 주입을 줘야 됩니다. 통일의 사상이 뭐냐? 홍익인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홍익인간주의, 또 자유롭고 분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그런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공동체 자유주의, 이런 사상, 균화주의, 이런 사상이 포함이 된 통일 사상을 주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통일 후 비전입니다. 통일 비전을 정확히 가지고 통일 후에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 국민, 정치, 3법으로 제가 나눠서 봤는데, 정부는 통일 준비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해라. 국민은 민간 통일 운동을 이제부터 빨리 좀 시작해서 우리 사이에 통일에 대한 희망과 확산의 불을 지펴줘야 된다. 정치인들은 남과 북을 대변할 수 있는 통일 정당을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이 함께 사는 이 통일 시대는 어떤 세대가 되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사는 통일 시대,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 통일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통일의 목표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통일의 목표는 뭐냐?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드는 거다. 그냥 통일? 우리 힘드니까 미래의 대한민국 통일되면 더 잘 사는 거는 진짜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우리만이 아닌 정말 세계적인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드는 데다가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구려 때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구려 때만 혹 빼놓고 그 나머지는 우리는 세계적인 변방에서 살았던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우리는 그냥 우뚝 서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이 변방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통일이 되면 어떻게? 세계 중심으로 나와서 한국적인 이상국가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통일의 목표로 우리는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왜? 세상에는 분단된 선진국이 없어요. 분단된 세계 1등 국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분단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한도 북한도 더 번영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중국, 일본 아직도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우리 민족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영구 평화와 무한한 번영에 앞장서서 공헌하려고 하는데 통일의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는 번영은 교류에서 나옵니다. 이 교류가 안 되면 번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항과 괴화의 근대화 이런 시작들이 다 있었고, 세계화가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은 바로 이 교류입니다. 교류. 또 막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인류 국가를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 분단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인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통일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일관리 북한 동포 해방이라 했잖아요. 통일하면 제일 먼저 얻는 가치가 북한 동포지요. 북한 동포가 해방됐다. 자유롭다. 지금 북한이 여러분 김정은 시대에 와서 많이 변했어요. 김정일 시대에 저는 살다 왔는데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휴대폰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이러고 왔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또 지금 북한을 지금 들여다보고 북한 사회를 지금 연구해 보면은 김정은 사회는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와 미디어 장비를 공유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왔어요. USB 저장해서 드라마 비밀번호 걸어놓고 가만 본다, 지운다, 복사한다, 뭐 이런 거. 응? 지금 컴퓨터가 나오고 미디어 장비들이 쏟아지면서 북한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젊은 세대가 많이 변했어요. KBS 뉴스를 USB에다가 담은 거를 빌려서 본다. 서로 공유한다. 본 다음에 지워버린다. 또 다른 거 복사한다. 어머, 상상도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북한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세계 IP 강국이 될 때까지 오는 20년을 북한은 훌쩍 건너뛴 거예요. 누구의 영향으로?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영향으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변 국가 다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소식을 접하는 방법이지는 미디어, 장비, 온라인.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동포를 살리는데, 이제는 이 동포를 자유화시키는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시장을 승인한 이제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고 먹고 사는 거를,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북한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인권, 자유 이거는 절대 안 줍니다. 그거 주는 날에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요. 내가 김정은이라도 그거는 안 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 못 해주니까 니들이 시장을 통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인권, 자유 이것까지 대한민국처럼 다 존중받고 다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나라를 절대로 안 만들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통일의 가치는 그래서 북한 동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뭐 돼지 동물입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고 정말 존중받고 싶고 이게 다 있어야 하는 사람다운 생활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는 해결이 돼도 자유하고 인권이 해결이 안 되는 이 주민들을 해방하는 길이 바로 통일이 가치 첫 번째를 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민족인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동질성이 다 희박해져요. 민족이 동질성 회복이다. 민족이 자긍심, 자존심 회복이다. 통일의 가치 이겁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응? 서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무지몽매하게 저쪽은 체제에 억압대가 눌려가지고 하고 싶은 짓도 못하고 동질성 회복해라. 우리처럼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외국에 가서 외국말도 좀 하고 자긍심, 자존심 회복이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거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태껏 고구려 역사만 빼놓고 변방의 역사를 살아온 나라다. 변방의 역사를 끝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가난을 퇴치하고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올라와서 지금 세계 중심의 역사를 만든 나라잖아요. 나머지 반쪽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토가 몽땅 세계적인 인류 국가, 변방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 중심의
우뚝 서는 이런 웅비하는데 우리 통일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뭐 옆쪽에는 일본 있고 앞쪽에는 중국 있고 우리는 어쨌든 요 정말 요런 잘 사는 나라들이 중간에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정학적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운명을 깰 수 있어요. 왜냐? 로마가 반도이면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잖아요. 한반도 지정학적 운명을 180도로 바꿔놓는 새로운 시대가 통일이 되면은 열립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열리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는데 세계의 중심 국가가 돼서 동아시아 발전을 위해서 인류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겠는지 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대사건이 벌어지는 거죠.